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합니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 권호성 이사입니다. 네, 만나서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들 더위에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더운 날씨에도 이웃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웃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소식인데요. 네. 영동에서는 지난 6월 5일 시간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주민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 영동 환경영화제, 네. 환경영화제가 첫 번째 환경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오. 또 그것도 전석이 매진돼서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속 매진이라니 대단한데요. 네. 주민들이 직접 환경영화제를 열다니 환경에 대한 영동 주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영동에 있는 작은 영화관, 레인보우 영화관이 북적였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영화제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가게하고 그다음에 영동 환경교육연구회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가 협회 에코히어로 등 세 개의 환경단체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가 이제 뒤코비 친환경 대작전이라는 영화인데 올해 개최된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시네마 그린틴 섹션 및 온라인 상영작이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오, 저는 처음 듣는 영화인데요. 뒤코비 친환경 대작전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는 2024년 프랑스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프랑스 만화 중에 뒤코비는 너무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에서 5번째 그 시리즈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뭐 관심이 없고 교실에서 새로운 커닝 기술만 선보이는 뒤코비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짝사랑 상대 이 레오니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교내 환경 운동을 주도하는데 이 아지트인 숲을 갈아엎고 개인 주차장을 만들려는 개발업자를 상대로 친구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영화가 참 궁금한데요. 제1회 환경영화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그 이번 영화제는 지역 환경단체인 아름다운 땅, 에코히어로, 영동환경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 환경의 날을 보다 의미 있게 기념하는 방법을 찾은 끝에 만들어졌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개발 행위의 부작용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영동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자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영화를 한 번만 상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신청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3회차, 그러니까 3배를 늘려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배진을 한 거죠. 오, 옥천에서도 한번 상영하면 좋겠네요. 이번 환경영화제를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동구는 오는 9월에 이제 재정을 목표로 지역내 환경단체와 논의해서 이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육센터 설립, 환경영화제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조례가 제정되어서 보다 활발한 환경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영동에 있는 노근리에 관련 소식인데요. 이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영동군에 있는 이제 노근리 평화공원 국제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동 노근리는 뭐 아시겠지만 6.25 전쟁 당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요. 1950년 7월 이맘때쯤이죠. 미군이 노근리 쌍굴다리에 숨어있던 피난민들을 폭격한 사건입니다. 7월 25일은 영동 전투에서 가장 많은 미군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26일에는 노근리 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제대로 어떤 사건을 짚고자 재단에서는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노근리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정말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군인이 민간인을 폭격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죠.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쌍굴 다리에는 탄환 자국이 표시되어 있어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이 뼈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국제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그 노근리 국제화 사업은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영동 전투
한미 공동학술연구, 그리고 두 번째로 한미 합동 추모의 날 지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동 전투 참전 미군 추모비와 클린턴 대통령 유감 표명 성명서 각인비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동군에서는 군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단에서는 지난 75주기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영동군의 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했었죠. 네, 지난달 그러니까 6월 19일이죠.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에서 정구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영동군의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이 노근리 평화공원의 미래 발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공원과 인접한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 부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화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중요하니까 영동군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보훈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노래죠? 네, 오늘 이 녹음한 날 기준으로 오늘이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 노근리와 관련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윤선혜의 노근리 하늘입니다. 종이 없는 마을 노근리 하늘 별들은 반짝 빛나고 고요만 하네 그 무슨 사연 있나 절길 따라서 뛰놀던 어린아이들 지금 어디 갔나 하늘 위에 별이 된다 은하수 건너서 밝은 날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꿈에라도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나요 푸른 숲 파란 하늘 밑 평화롭던 마음 주홍 빨강 노란색 저녁 노을이 물들던 마을 굴뚝엔 하얀 연기 나네 먼 산에 누나 얼굴이 방긋이 웃으며 7월의 슬픈 하늘에 떠오르네요 먼 길 떠나간 아빠 보고 싶어서 오늘도 철길 따라서 한없이 걷네요 세월이 지나가고 질순의 나이 오늘도 철길 따라서 끝없이 걷네요 그 무얼 찾으려고 회상 속에서 지울 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보훈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보훈 소식은요. 한국전력 충북 본부가 보훈지사를 동청주지사로 통폐합하려 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충북본부 경영전략부는 7월 2일 총무와 노무 등 반복적인 공통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개편에는 보훈지사의 핵심 업무가 동청주지사로 이관되고 기존 동청주지사는 동청주 보훈지사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충북 안에서도 불균형이 정말 심각한데 또다시 농촌 지역 기관이 이전하려는군요. 네, 뭐 저희 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몇 차례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충북 본부에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직제 개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이 다르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상 동청주지사 출장소 수준으로 격화되는 셈인데 이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이제 보훈지사장이 근무는 해요. 근무는 하는데 직제상 동청주 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편입됩니다. 같은 지사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정례회의나 실무조정 같은 경우에서도 보훈지사장은 일개 부서장 수준의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기관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데요. 충북본부가 통폐합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이 앞서 말씀드린 업무 효율화는 사실 옥천이나 영동지사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뭐 비슷한데 근데 보훈지사만 유일하게 직제 개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이 한국전력이 보훈지사를 일종의 운영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훈지에서 시험을 해보고 지역사회 반발이라던가 또 내부적으로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확대를 할 생각도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대해서 충북본부는 통폐합이 아니며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반발은 계속 커져나가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렇죠. 직제 개편이든 통폐합이든 어쨌든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보훈 지역사회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우선 보훈군의회는 6월 지사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고요.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도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군의회 김도화 의원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전의 일방적인 통폐합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훈에서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꾸준히 전달해서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제 보훈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옥천, 그 영동 같은 지역도 비슷하게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웃한 보훈의 일을 우리도 같이 고민해봐야 하겠네요. 공공기관이 있는 게 단순히 행정이 편리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고용, 지역경제나 고용, 민원 접근성 등 주민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말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짧은 소식입니다. 이 보훈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좀 독특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는 4,000번째 기부자로 선정될 경우에 기본 답례품이 있거든요. 뭐 옥천도 있습니다만 그 답례품하고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데 그것 외에 한 10만 원 상당 정도 되는 인기 답례품인 한우 선물 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보훈군은 아시겠지만 남부 3군에서 한우 사육두세가 가장 많은 축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 지역에 기부하려는 계획이 있다면은 이 4,000번째 기부자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4,000번째 기부자가 되면 고기 파티를 할 수 있겠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옥천에도 뭐 옥천신문도 답례품으로 들어가 있죠? 네, 저희 구독권도 있고요. 네. 광고권도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전액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는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과학상상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노래는 뭐죠? 네, 이번 노래는 조용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꿈 듣겠습니다.
집에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멈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흙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빈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들을 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흙인지 그 누구도 나를 안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 모든 것이 네, 이제 과학상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소개할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발적인? 네. 네네 정치적 성향과 뇌 구조가 연관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진보의 뇌가 있고 보수의 뇌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뇌구조에 따라 다르다니까 약간 공부 잘하는 머리 따로 있다 뭐 이런 결정론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 정치적 성향은 이 개인의 가치 판단과 사회적 위치 등 나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나 경험이 누적돼서 발현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뇌의 모양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정치적 문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대립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정치적 극단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네. 뇌 구조에 따라서 애초에 진보 보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결정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변하는데 보수의 뇌와 진보의 뇌가 어떻게 있다는 건가요? 이게 최신 뇌과학 연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보수주의자의 편도체는 진보주의자보다 크대요. 예. 그리고 진보주의자의 전대상 피질은 보수주의자보다 더 발달됐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체라는 거는 이 대뇌 피질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이제 아몬드 같이 생긴 뇌고요. 네. 전대상 피질은 뇌 앞쪽 내측 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마 위쪽 이쪽인데 이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은 정치 성향이 최대 65%까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 판단이라 믿고 있는 것도 혹은 뭐 정치적 선택도 사실은 뇌 구조와 유전자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의 산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뇌와 유전자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니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평소 이사님이 강조했던 비판적 사고와 자유의지도 그럼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걱정돼요. 네, 이 제 얘기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그 말씀하신 게 당연히 쓸모가 있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장난스럽게 일부러 해수 PD님이 어그로를 요즘 말로 극이라고 하나요? 네. 아니 이건 약간 개념이 다른가요?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내란 사태 그리고 이후에 진영 간 대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뭐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다 같은 주장들이 온 오프라인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 이유를 과학적 연구 결과로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뇌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 현재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말씀드린 뇌 구조와 정치적 성향 간 관계는 꽤 신빙성 있는 걸로 평가돼요. 현재 뇌과학 연구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정론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것도 무슨 말이냐 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과학은 결정론과 같은 극단주의를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저에는 이 같은 조건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조건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좀 유연성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 및 집단과 접촉을 넓혀가는 것. 이게 과학적 사고고요. 우리 또 이 과학 상상을 애청하시는 청취자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뇌구조나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나의 의지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역시 이 과학 상상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PD님다운 답변인데요.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예. 얼른 설명해 주세요. 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뇌를 좀 정확히 보는 거는 결국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웬 정치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이 과학적 사고 제가 평소에 강조해왔던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제가 쭉 설명드릴 건데 관련 자료들은 이제 정치심리학자 마노스 차키리스라는 사람의 정치는 본능이다라는 걸 하고요. 생물심리학자 김학진의 정치적 갈등의 심리학 그리고 사회심리학자 정태현의 접촉은 늘리고 범주는 더 크게라는 글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기 전에 이 노래 한 곡 듣고요. 정치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과 본능의 대화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산틀즈의 진보와 보수입니다. 오, 궁금해요. 네. 네, 들어보시죠. 어지러운 세상 좌로 간다 우로 간다 싸우는 세상 당신은 어디로 갈까 나는 또 어디로 갈까 정신없는 세상 좌판 진보 우판 보수라고 말하지 진보는 변하고 싶고 보수는 변하기 싫고 헤헤이 기자는 가짜를 만들어 어지럽게 해 어지럽게 해 국민들은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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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정리하지 못할까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는 걸까 거짓말하면 망하겠지 발작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한 것만 같아 진보는 빨갱이 보수는 꼴통 서로 그렇게 욕을 하지 하지만 서로에게는 배울 점 있을 것 같아 진보는 조금 더 같이 잘 살길 원하지 보수는 조금 더 많은 자유를 원하지 복잡한 세상 재벌들은 우리에게 일자리 주고 우리는 일을 해주고 재벌들 물건 사주고 하지만 서로가 못마땅해 협치를 하지 불평을 하지 알고 보면 서로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건데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좀 배려해주지 기업 힘들 때 우리의 금반지와 세금을 어떻게 그냥 도는 것처럼 어쨌거나 세상 발전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기 전에 정치는 감정과 본능의 대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정치적 성향과 뇌 구조간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말이 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이 정치적 언어는 감정적이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언어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발언에 희열을 느끼고 반대하는 인물의 발언에 분노를 느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학습을 할 때는 정치가 이성적 영역이라고 배우곤 하잖아요. 고도의 이성적 행위의 결과물이 또 정치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최근에는 정치가 감성과 본능에 기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마노스 차키리스 같은 인물도 정치가 감정과 본능의 산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요즘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 굉장히 좀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감정적인 정치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특히 마노스 차키리스의 주장을 들어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정치가 본능이라니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근데 아마 최근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을 본다면은 이 양반도 한국 정치가 본능 정치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 정치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기보다는 신체 영향을 받고 정서적 존재로 보는 새로운 이제 어떤 과학적 이해 방식인데요. 그간 정치는 이성적인 것이라는 대명제를 정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 대전제가 일부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뇌구조나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보는 거죠. 이제 본능 정치를 해서 뭐 저급하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현대 정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감성적이고 본능적이기 때문에 신체적 특성, 그러니까 뇌구조나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 감성은 이성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이 감정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동기를 우리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마누스 차키리스는 이 본능 정치의 목적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와 관련된 안정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데 일단 우리 몸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안전이 확보되면 보다 관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본능 정치인데 내가 안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전혀 다른 형태로 발현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의 최우선 목표는 뭐 내 신체와 정신의 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그것부터 해결하려 하겠죠. 우리의 감정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배제하고 승자 독식하려 하고 뭐 뺏으려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세력의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모두 적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근데 우리가 속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세력의 생존을 우선하느라 갈등이 심화된다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마누스 차키리스는 사회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사회라면은 그 사회의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준 메시지가 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보고도 비슷하게 평가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서로 간의 경쟁이나 파편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면 똑같은 본능의 정치입니다. 근데 신체 및 정신의 안정감을 보장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려움을 감내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예, 상대를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협력하고 소통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감성적이고 본능적이란 걸 인정한 뒤에 정치를 올바른 사회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 이런 것들은 해소돼야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인 겁니다. 예. 감정 정치, 본능 정치라는 맥락이 같더라도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노래는 크루셜 스타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성과 감성 듣겠습니다. 낮에 내렸던 결정 너의 곁을 떠나야만 한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이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선한 노래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젠더 갈등, 인종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드린 여러 갈등은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씩 해소해야만 되는 문제들입니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외면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과학상상 도입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뇌구조의 차이점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이 연구를 한 게 2003년이었어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인지신경과학 연구소에서 했는데 21년 뒤,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그리스와 네덜란드 연구팀이 훨씬 자세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두 개의 결과가 달랐나요? 네, 맞아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2003년 당시. 네. 근데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연구 결과는 똑같았어요. 오. 근데 2003년에는 있다. 네. 근데 2024년에는 없다. 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더 나왔다고 해요. 뭔가요? 이게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의 양 극단에 있는 두 부류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비교해 이 두 부류와 비교해서 중도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편도체의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의 크기는 중도에서 가장 크고요. 점점 양쪽 극단으로 갈수록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작았대요. 극우나 극좌나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작았다고 해요. 오, 극단적 진보와 보수의 편도체가 비슷하다는 건 정치적 성향이랑 관계없이 약간 생각이 한쪽에 좀 편향됐을 때 편도체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생각이 치우친다고 해서 편도체 크기 변화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영향을 좀 받는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자기 본인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타인의 신념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편도체가 작을 수 있다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은 인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적 보수는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하고는 다르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편도체 크기가 클수록 위협에 대한 민감도와 불안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이 편도체가 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해지고요. 또 사회관계에 훨씬 더 신중해지고 타인의 감정에 높은 공감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공감의 정도에 따라서 극단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 신기하네요. 물론 말씀하신 자유의지나 유연한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선택맹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사람들이 정치적 태도와 투표 행동을 하는데 본인들이 알지 못하게 조작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오. 이 많은 피험자들이 바뀐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바뀐 주장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초에 뭐 특정한 문제에서 찬성을 했었는데 교묘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반대로 바꿔놓으니까 반대를 막 이제 근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조작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지 정당도 바꿨답니다. 아니, 너무 놀라운데요. 말씀하신 연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어쩌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실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정치적 근거를 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정확한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재밌는 거는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뭐 때문인가요? 우리가 되게 우수하고 갖춰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 이성 덕분입니다. 오, 이럴 수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성의 능력으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고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복잡한 오늘날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처음 본 사람하고도 굉장히 뭔가 긴밀하게 일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이성 덕분인 거죠. 그 문제는 이 이성이라는
이 특징이 이 녀석이 이제 논쟁에서나 혹은 또 내가 속한 진영의 주장이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타인의 주장, 특히 우리의 견해를 반박하는 주장은 더 까다롭고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성의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신념과 사고, 판단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편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향이 다 있는데 네. 그런 편향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니, 이성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는 게 좀 모순 같기도 하네요. 흔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이성에 대한 편견인 거죠. 편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뇌는 이 합리화를 통해서 불쾌한 감정은 줄이도록 행동하고 또 긍정적인 감정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이거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점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의 주장에 본능적으로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집단의 주장은 반대하고 반박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나아가서 내가 속한 집단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성적 추론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아,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혹은 뭐 특정 사실만 편집적으로 가져와서 팩트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이야.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거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내가 마음에 들거나 편한 성향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편향이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점차 격해지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배경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동기화된 추론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뇌 영상 연구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과거 발언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불편할 때죠. 이때 전전두피질 안쪽에 있는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 활동은 해당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명 인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즉 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 신념과 상충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반영하는 거죠. 이전 과학 상상에서 이런 편향도 결국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편향의 단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 집단 안에서 안주하는 행동이 결국 사회적으로 갈등을 격화하고 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네. 그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이 개인의 사회적 보상 추구 동기가 있고 또 이러한 동기의 기저 바탕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신체 항상성 유지 본능,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본능이 자리를 해요. 근데 신체와 심리 그리고 사회 간 유기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게 지나치면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소속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요구가 과도해지면 소속 집단에 대한 비판을 나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게 되고 공격적 행위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이런 경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지적 유연성을 갖는 거. 이거 뭐 어렵게 제가 용어를 인지적 유연성 이렇게 되게 뭐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나나 또 내가 속한 집단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 주장에 타당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그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속한 집단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들, 그러니까 이제 동료 집단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경쟁 집단을 보면서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신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고요, 구성 간 협동을 저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집단 전체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저는 작년 연말부터 뭐 최근까지 1년의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흐름이 사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단 생존에 부정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두루 만나서 소통하고 생각의 범주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고 사실 아마추어가
무슨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그거는 제가 충분히 뭐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그 자체로 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옳은 말씀이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일부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SNS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것들을 검색에 찾아봅니다. 아, 그러면- 한쪽만 뜨지 않게. 네네. 그러면은 적절하게 섞어져요. 근데 이게 또 내가 얼마나 보느냐를 따져서 비율을 정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격화되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뇌의 한계,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 편도체가 작다, 뭐 이런 한계죠. 그다음에 유전적 한계, 65%는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뇌구조 등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의지의 힘을 신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키우고 확장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ook, listen, what? As a drive,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n't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 like I do. Cause I never had someone like you. Ain't nobody got this love from me, cause ain't nobody pay. All I need is love. I just wanna run away with you. 살짝 미소줘도 driving me crazy. 부티고 봐 everyday 매일. 저녁짜리 회사 가고 있지만 나는 러시 나기지 baby. Mayday 보고파 미치겠어. 둘이 봐 오늘 밤 Netflix 켜 와인 따고 baby 잘나고 let's play it. So drop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 like I do. Cause I never had someone like you. Ain't nobody got this love from me, cause ain't nobody pay. All I need is love. I just wanna run away with you. Baby, wanna let you know you're on my mind. You're on my mind. Do you know I'm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All the time. Let me pull up to the place you at. I'll give you my heart, baby, just don't give it back. Cause all I wanna do is fuck you till the early morning. As a drive,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